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단 1억부터 모아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1억일까요? 있어 보여서? 그럴 리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 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1억이라는 이 숫자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는지, 우리가 왜 1억을 모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1억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첫째, 경제적인 여유. 현실적인 예시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2030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월세 금액 약 7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1억을 갖고 있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 1억을 연 3%의 예금에 넣어놨다라고 가정하에 연 300만 원, 월로 따진다면 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 3%짜리 예금이 어디 있으며 그 25만 원이 뭐 그렇게 크고 경제적인 여유를 어떻게 갖다 줘요? 좀 더 공격적으로 ETF나 채권으로 연 5%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1년에 5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억이 있으면 매달 월세의 70% 정도는 이 금융소득이 대신 벌어다주고 책임을 져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월급만 바라보던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고정 지출의 일부를 우리가 벌어오는 근로소득 대신에 금융소득이 메워주는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기회가 넓어집니다. 1억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에서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있을 때는 보통 주식이나 ETF 등을 많이 하죠.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사모펀드나 부동산 공동투자 혹은 고수익형의 채권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져요. 사실 1억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바로 부동산 업계에서 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자금이었기 때문인데요.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1억 원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1억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재테크에서 최종적인 목표 1억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의 관념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1억으로 갭 투자를 하는 건 참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1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투자의 바운더리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지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장권, 티켓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 위기의 방패막. 이 1억이라는 돈은요, 내가 그냥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요즘처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위기 앞에서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비, 주거비 혹은 몇 달간의 생활비 이 모든 걸 책임져주는 최소한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이 1억이라는 자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 지출이 200만 원 정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월마다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한 4년 정도는 거뜬히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만약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 4년 정도는 재정비, 사업을 새로 준비한다거나 취업을 새로 준비한다거나 혹은 그 다음에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위기에 맞서가지고 현금 자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결국은 이런 이론에서 다 출발을 한 겁니다. 네 번째, 부를 향한 가속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1억 원을 모으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0원에서 1억을 모으는 거, 그리고 1억에서 2억을 모으는 거, 어떤 게 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똑같이 1억씩 늘어나는 거니까 속도가 같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는데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0원에서 1억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8년에서 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의 축적은 여기서부터예요. 1억을 이미 만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씩을 계속 투자를 하면요. 1억에서 2억으로 가는 시간은 불과 5년에서 6년 정도예요. 아까는 8년에서 9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약 3년 정도가 단축된 거잖아요. 왜 그렇냐면 이미 우리가 모아놓은 1억에서 매년 700만 원씩 계속해서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1,000만 원씩 추가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매년 1,700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공식대로라면 1억에서 2억이 되는 건 불과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나는 분명히 예전이랑 똑같이 해마다 1,000만 원씩 투자를 했고 1,000만 원씩 자산을 축적해 나갔는데 이 자금들이 알아서 불어나면서 나 대신에 돈이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늘 얘기하는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 자산이 나 대신 마치 직원처럼 계속 일을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그림입니다. 5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결국은 다 근육을 쌓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성공을 그리고 성취감을 계속해서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성취감을 더 얻고 싶고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한 사람은 나는 뭐 운동해봤자 뭐 근육도 별로 안 생기던데?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계속 포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1억을 모은 사람은 1억을 모은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끼고 모아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1억을 모으는 동안에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아꼈고 그리고 또 부를 어떻게 증식시켜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근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0억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영상은 저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제가 내 집 마련을 29살에 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서울 역세권에 집을 샀다라는 것에 어찌 보면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사회초년생 때 정말 아등바등 이 1억을 향해서 시드를 모았던 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는 좀 덜 아등바등했다. 좀 해이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시드를 모으고 조금 더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집중하자, 좀 더 노력하자라는 생각에 이 1억이라는 숫자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저도 이렇게 1억을 향해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실천하는 방법들 그리고 모습들 영상에 담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1억 모으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같이 노력하자고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향해 갈 때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이 목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거랑 그냥 무작정 막 모아가고 무작정 막 실천하는 거랑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1억을 왜 모아야 되는지 5가지 이유 살펴봤으니까요. 저마다 1억을 향해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다면 더 열심히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